아버님,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먼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안 누르시면 이 소중한 정보가 다 날아가 버린다고요. 정말이에요. 자, 그럼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아버님, 어머님, 혹시 갑자기 몸이 아프시거나 생활이 어려워지시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자녀들한테 손 벌리기도 미안하고 그렇다고 혼자 끙끙 앓고 계실 건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나라에는 이런 분들을 위한 특별한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고 계세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아버님, 어머님께서 정말 필요할 때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 먼저 이야기부터 해드릴게요.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이 계셨어요. 70대 독거노인이셨는데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셨거든요. 병원비는 엄청나게 나오는데 연금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자녀들도 각자 생활이 어려워서 도움을 받기 힘들었고요. 그런데 이 어르신께서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국가에서 이런 위기 상황에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 특별한 지원을 해준다는 거였어요. 의료비는 물론이고 생활비까지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었던 거죠. 아버님, 어머님, 혹시 예전에 IMF 때 기억하세요? 그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갑자기 어려워지셨는지. 그 이후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위기 상황에 대비해서 여러 제도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어르신들을 위한 지원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2025년에는 특히 이런 지원 예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정부에서도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를 강화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정작 필요한 분들이 이런 제도가 있는 줄 모르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제도인지 알아볼까요? 이 제도의 이름은 바로 긴급복지지원사업이에요. 이름만 들어도 뭔가 복잡할 것 같죠? 하지만 쉽게 말하면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 국가가 응급처치를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버님, 어머님께서 갑자기 아프시거나 소득이 줄어들거나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국가에서 바로 도움을 주는 거예요. 마치 응급실에 가면 응급처치를 받는 것처럼 생활에서도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떤 분들이 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나이는 특별한 제한이 없어요. 하지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특히 많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위기 상황에서 더 취약하시거든요. 소득 조건도 있어요. 중위소득 75% 이하라고 하는데 이게 뭔 말인지 어려우시죠? 쉽게 말하면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160만 원 정도 이하시면 돼요. 2인 가구면 270만 원 정도고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 조건에 해당하실 거예요. 재산도 봐요. 1억 3천만 원 이하의 재산을 가지신 분들이 대상이에요. 여기서 재산이라고 하면 집, 땅, 예금 이런 걸 다 합친 거예요. 그런데 살고 계신 집은 어느 정도 제외해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위기 상황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위기 상황일까요? 첫 번째로 질병이나 부상이에요. 아버님, 어머님께서 갑자기 아프시거나 다치셔서 의료비가 많이 나올 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소득이 갑자기 줄어들었을 때예요. 예를 들어 일을 하시다가 갑자기 일자리를 잃으신다거나 사업이 망하신다거나 할 때 말이에요. 요즘 같은 경기에는 이런 일이 정말 많이 일어나거든요. 세 번째는 주거 문제예요. 집에 화재가 나거나 전세 사기를 당하거나 갑자기 집에서 나가야 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네 번째는 가족 문제예요. 가정폭력을 당하시거나 가족이 갑자기 사라지셨을 때도 해당돼요. 안타깝게도 요즘에는 노인학대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럼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생계비 지원이에요. 1인 가구 기준으로 한 달에 약 73만 원 정도를 지원해줘요. 이 돈으로 식비, 생활비를 해결하실 수 있어요. 보통 6개월 동안 지원해주고 상황에 따라 연장도 가능해요. 두 번째는 의료비 지원이에요. 이게 어르신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해줘요. 병원비, 약값, 검사비 이런 걸 다 지원해주거든요. 특히 어르신들은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이 부분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세 번째는 주거비 지원이에요. 임시로 머물 곳이 필요하시면 숙박비를 지원해주고 월세가 밀렸을 때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1인 가구 기준으로 한 달에 4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지원해줘요. 네 번째는 연료비 지원이에요. 겨울에 난방비가 부담스러우시죠? 전기세, 가스비 이런 걸 지원해줘요. 어르신들은 추위를 많이 타시니까 이 부분도 꼭 필요한 지원이에요. 다섯 번째는 장제비 지원이에요. 가족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비를 지원해주는 거예요. 요즘 장례비가 워낙 비싸니까 이런 지원이 있으면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특히 어르신들을 위한 지원이 하나 더 있어요. 노인요양시설 입소비를 지원해주는 거예요. 혼자 생활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요양시설에 들어가실 때 그 비용을 지원해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신청하시면 될까요? 첫 번째는 가까운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 가시는 거예요. 몸이 괜찮으시면 직접 가시면 되고 힘드시면 자녀분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전화로 신청하는 거예요.
보건복지콜센터 129번으로 전화하시면 돼요. 이 번호 꼭 기억해 두세요. 129번이에요. 24시간 상담이 가능하거든요. 세 번째는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거예요. 폭지로라는 사이트에 가시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시면 자녀분들이 도와드릴 수 있어요.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주민등록 등본,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그리고 위기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만 있으면 돼요. 예를 들어 병원 진단서라든지 실업급여 신청서 같은 거 말이에요. 신청하시면 보통 일주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드려요. 그리고 승인이 되면 바로 지원이 시작돼요. 정말 빠르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지원은 일시적인 도움이라는 거예요. 계속 받는 게 아니라 위기 상황을 넘길 때까지만 받는 거예요. 보통 1개월에서 6개월 정도 받으실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연장도 가능해요. 그리고 나중에 소득이 늘어나시거나 상황이 좋아지시면 받은 지원금 중 일부를 돌려줘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형편을 봐서 결정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님, 어머님들이 자주 궁금해하시는 걸 몇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나는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데 이 지원도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네, 받을 수 있어요. 기초연금하고는 별개의 지원이거든요. 두 번째로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네, 받을 수 있어요. 건강보험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을 지원해주는 거거든요. 세 번째로 집이 있는데도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네, 받을 수 있어요. 살고 계신 집은 재산에서 일정 부분 제외해 주거든요. 네 번째로 자녀가 있는데도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네, 받을 수 있어요. 자녀가 있어도 자녀의 소득이 많지 않으면 받을 수 있거든요. 이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정확한 정보니까 믿고 활용하세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걸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아버님, 어머님, 이런 지원을 받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평생 세금을 내면서 만들어 놓은 제도거든요. 필요할 때 당당하게 도움을 받으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으시면 이 정보를 꼭 알려주세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제도가 있는 줄 모르고 계시거든요. 아버님, 어머님,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계속 가져올게요. 그리고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경험담도 남겨주세요. 서로 정보를 나누면서 더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다음에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